연출을 한 박동훈입니다. 네, 성우 역할을 맡은 박경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정태선 역할의 오우정입니다. 이 영화 혹시 전에 박동훈 감독님 영화 단편 보신 분 계신가요? 전쟁 영화라고 하는 작품이 많이들 보셨네요. 보면은 이제 이 영화에 하나 에피소드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 보면서 이 개몽 영화, 전쟁 영화, 애초에 전쟁 영화 만드실 때 이 개몽 영화라는 전체 프로젝트를 좀 염두에 두고서 단편을 만드셨던 건지, 아니면 단편을 만들고 보니 야 이거 확장시키면 괜찮겠다 해서 이게 좀 차후에 이렇게 좀 확장이 된 건지 궁금해요. 이게 두 번째 차후에 확장이 시키려고 했던 거고요. 근데 사실 그 단편 전쟁 영화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버전 이외에 다른 버전이 있어요. 그게 그 버전은 어떤 영화제에서 첫 번째 공개했던 버전인데, 거기에 전반엔 극초반부하고 후반부에 현재가 나와요. 그 학성과 태선의 자식들이 이색 태안,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서 뭐 땅을 갖고 싸워요. 이거 나오는데 그때부터 아마, 근데 그게 이제 저 혼자 우기는 형식이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다 드러냈고, 지금 현재 이제 완성본 최종본이 나와 있는 거죠. 그때 삭제된 부분에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죄송해요. 근데 아까 제가 뒤에서 영화를 어떻게, 일반 공개하기 전에 아마 마지막 영화제인데 어떻게 보실까 하고 반응이 궁금해서 앉아 있었는데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 예를 들자면은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찍을 저기 낮 공격 당할 때 다른 데서는 뭐야 막 이러세 10번 더 찍어야지 뭐 이렇게 막 되게 싸는데 여유 있게 그걸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조용히 보셨어요? 신들을 만들 때는, 그러니까 그 시퀀스 시대 에피소드 만들 때 65년도 에피소드 이외에 제가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는 웃음이 들어가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당연히 지금 현재 부분은 당연히 우리 일상을 보여주는 거고, 또 더불어서 31년도에도 셀러리맨이잖아요. 그 사람이 셀러리맨이고 지금 직장 생활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웃음이 들어갈 자리는 꽤 많지가 않았고, 대신 이제 65년도 부분은 그 두 사람, 그 영화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그 학성과 유정의 가장 낭만적이었던 시기를 보여주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겠죠. 또 우리는 근데 65년도에 유발되는 웃음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비튼 작정하고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좀 비틀어서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데 막 눈깔 빠졌네요 막 이런 얘기하고 있고, 좀 상황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 나오는 웃음이 그런 상황에 따른 거기 때문에 여기선 바로 이건 코미디아라고 이렇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새로 찍은 겁니다. 65년도 에피소드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새로 찍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작업하게 되면은 보통 대본을 읽어보고 계속 쳐 나가서 한 단어로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하는 편인데, 이 작업하면서 좀 억울하다. 저는 사실 뭐 능력이 있고 없고를 그 역할에서 떠나서 구박받고 기러기 아빠 하면서도 어느 정도 부양의 의무를 하고 있는데, 정작 와이프는 나가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물의 목표 억울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좀 그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해야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장면 굉장히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분노가 막 표출이 되는 순간도 있고, 또 이제 눌러야 되는 순간도 있고, 특히 이제 옆에 계신 오우정님과 이제 연기를 같이 하시면서 두 분이 이렇게 좀 연기하면서 우리 이런 거 좀 같이 좀 해보자 이렇게 서로 의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우정님께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 박경권님께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사실 억울함 당하는 입장이라 어떻게 날 억울하게 할 거냐 이거보다는, 또 나오는 씬마다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에 가서 억울함에 모아지려면 중간중간에 표현수를 여기서 웃는 게 나을까, 우는 게 나을까, 화를 내는 게 나을까, 안 내는 게 나을까, 이런
그 마들하고 있을 때는 훨씬 더 천진난만하게 좀 같이 놀아줘야, 밝게 놀아줘야 뒷부분에 가서 억울함이 좀 더 드러날 것 같고, 그런 계산들은 이제 조금씩 해 나가는데, 그런 좀 선배 배우나 감독님하고 뒤에서 이렇게 해주려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고민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태선이의 캐릭터는 개인적인 자기 방어적인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나 환경에서부터 책임감이 강하게끔 혹은 그래서 살면서 성장해가면서 자기 방어를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계속 자기 방어를 하는 여자라고 저는 이렇게 습득이 됐었어요. 무의식 속에서 계속 저도 연기를 하면서. 그래서 남편의 관계 속에서도 자꾸 합리화를 시켜버리게 됐었고, 연기를 하면서도 선배님이랑도 그 전에 다른 작품에서도 이제 뵀었는데,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시간보다도 영화 속처럼 떨어져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이 있으면서 사실상 정말 어색한 눈빛이 주고받았던 사이도 있었었고, 순간순간에 선배님이 그렇게 유도해 주셨던 적도 있었었고, 너무 능숙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친하게 더 살갑게 선을 넘으려고 하면 그 선을 좀 절제해 주시고, 또 감독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셨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일단 오무정 씨랑 같이 만나서 이제 캐릭터에 대한 얘기했을 때는 서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 분모를 찾아내서 하나하나 좀 디테일도 만들어 가고요. 그랬던 걸로. 그랬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화도 나서 하고.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 좀 죄송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생기네요, 마음이. 괜찮습니다. 재미있게 만들고 싶었고요. 재미있게 만들고 싶었고, 좀 영화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랄까, 영화 좀 어느 정도 좀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아니 시네필이라기보다 좀 어느 정도 좀 꾸준히 그래도 1년에 뭐 숫자를 거론한다면 한 달에 뭐 한 편이라도 꼭 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가 되고 영화적인 재미랄까? 재미를 좀 느끼게끔 하고 싶었고요. 그랬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만들고 싶었죠. 감사합니다. 좀 아쉽지만 여기서 감독과의 대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